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브를 시작한 지 5개월, 구독자 176명밖에 안 되는 하찮은 채널이지만 아파트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전략을 함께 공부하는 아사리판 TV입니다. 회사 일보다 부동산이 더 재밌지만 눈에 밟히는 첫 자식 덕분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고 몰래 부동산 유튜브 하고 있는 거 팀장님이 알게 되면 혼날 수도 있어서 AI 목소리를 빌려서라도 팀장님 몰래 영상을 제작하오니 이해 바랍니다. 요즘 뉴스 보면서 이런 슬픈 생각 안 드십니까? 난 왜 서울에 집이 없어서 이렇게 벼락거지가 되었을까? 서울 아파트 한 채 없는 사람의 한탄인데요. 어쨌든 요즘 서울, 경기도 상급지 아파트값 정말 미쳤습니다. 어제는 부동산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노후엔 임대주택 사겠다던 우리 팀 선배가 야, 서울의 아파트 어디 사는 데냐? 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야겠다고 말하더라고요. 서울 집은 무조건 오를 거라는 인식이 부동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양극화예요. 서울집 또는 경기도 좋은 곳만 오르고 경기도 변두리나 지방은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서울에 집 없는 무주택자들, 그리고 저처럼 집이 있어도 변두리 싸구려만 몇 채 들고 있는 사람들만 바보가 돼버린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 그냥 시장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정부의 시장을 왜곡하게 만든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불러온 부작용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문제는 문제가 많았던 문재인 정부 때부터 다주택자를 악마로 몰아붙이는 프레임을 진보 정권이 만들어 놓으면서 시작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아무리 급등해도 본인들이 적용한 정책 때문에 서울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인 취득세 중과를 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만약 서울의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지금 해제한다면 결국 지금의 서울 집값의 상승의 원인을 진보 정권의 규제 정책 때문인 것으로 자인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러니 정책적으로 여러 채 말고 딱 한 채만 가져라고 고집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다 보니 서울 사람뿐만 아니라 지방 부자들도 결국 선택지는 서울 최상급지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공급 대책입니다. 97 대책에서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에 135만 호 공급을 외쳤습니다. 분당 신도시나 예산 신도시가 각각 10만 세대니까 숫자만 들으면 어마어마하죠. 하지만 그 안에 뜯어보면 정작 실제 착공에 들어갈 물량은 극히 일부뿐이고 나머지는 택지 발굴이나 계획 단계에 불과합니다. 국민들도 이제는 바보가 아닙니다.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물량이 4년, 5년 안에 실제 입주 물량으로 나올 수 없다는 것을요. 행정 절차만 거쳐도 수년이 걸리고 민간 사업자는 규제 때문에 손을 떼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다운 공급은 전혀 없고 서울 상급지로 몰리는 수요를 분산시킬 방법도 없는 겁니다. 보세요. 97 대책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강북권의 매수 후 이 지수를요. 매수자의 매수 심리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매수자가 많이 몰릴수록 100을 초과하는데 서울 강남권의 경우 대책 발표 시점인 9월 8일인 67.2에서 9월 22일 현재 84.6으로 급 상승 중이으며 그리고 서울 강북권의 경우에도 53.1에서 9월 22일 현재 69.1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지역에서 매수 후 이 지수가 40 이상이면 그 지역이 대체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의미고 100 이상에서는 아파트 값이 급등을 하는 수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말 요즘 서울 집값은 난리가 났고 서울에 집이 없는 저 같은 사람들은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 제작하다가 갑자기 또 화가 치밀어 오네요. 결국 이 불길을 잡으려고 정부가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게 추석 이후로 예상되는 부동산 3차 규제 대책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빠르면 추석 연휴 지나서 또는 늦어도 올 가을 안에는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 규제가 어떤 강도로 또 어떤 범위로 나올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론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자! 시작할게요. 정부가 꺼낼 수 있는 규제 카드를 이 표와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거래 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출 규제인데요. 조정지역 확대를 통한 주택담보 대출 비율인 LTV, 연봉 대비 대출 한도인 DSR 강화로 대출 축소, 주택수 따른 세금 중과, 그리고 직접적인 대출 한도 축소 및 전세 대출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세금 규제입니다. 취득 단계, 보유 단계, 매도 단계마다 세금을 강하게 물려서 시장의 수요 자체를 꺾는 방식이죠. 아, 잠깐만요. 저는 앞뒤 근거 없이 신년만으로 말로만 대충 리뷰하는 전문가들과는 달리 모든 영상에서 리뷰되는 내용의 근거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리하여 리뷰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요. 이런 방식이 마음에 든다면 구독해 두시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도 챙겨 가십시오.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제 첫 번째 규제 카드, 거래 규제부터 보시겠습니다. 추석 이후 3차 규제 대책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보면 금융 규제는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전역에서 6억까지만
대출을 허용한다고 해도 현금 여력이 있는 매수자들은 애초에 이 규제 밖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효과는 조금 다릅니다. 실제로 현재 허가구역으로 묶인 강남 서초 송파용사는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비규제 지역, 즉 한강벨트의 마포, 성동, 광진, 강동보다 주간 상승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많이 오른 데 따른 피로감도 있겠지만 규제가 일정 부분 수요를 억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결국 투자 목적의 매수를 직접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은 실거주 요건을 강제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입니다. 현재는 강남 3구와 용산에만 적용돼 있죠. 이 지역에서는 2년 이상 실거주해야만 매수가 가능하고 그 조건을 충족하는 매물만 시장에 나오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단점이라면 거래 자체가 위축된다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갭투자 막는데 이것보다 확실한 방법은 없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추하는 이유는 97 대책에서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기존 서울시장에게만 있던 걸 국토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안을 낸 데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 굳이 국힘 소속 시장의 동의나 허락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정부가 직접 지정해버리겠다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3차 대책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다면 이전보다 훨씬 더 넓게 묶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과열이 심한 지역만 딱 찍어서 지정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마포, 성동, 광진, 강동 같은 곳처럼 통계상 과열 신호가 뚜렷한 지역만 묶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하면 곧바로 풍선 효과가 나타납니다. 한강 벨트 일부만 막아버리면 바로 옆 동네인 영등포나 동작 같은 곳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튀어올라 버린다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고가의 아파트 밀집 지역을 통째로 묶는 겁니다. 마포만이 아니라 강남권, 한강 벨트, 과천, 분당, 하남 이런 곳들을 한꺼번에 지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풍선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아예 서울 전역과 주요 인접 신도시까지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겁니다. 서울 전역에다가 과천, 성남, 하남, 광명 같은 곳까지 동시에 묶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갭투자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가 변수예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론이 워낙 풍선 효과 얘기로 시끄럽다 보니 최소한 앞에서 말한 2번 아니면 3번 케이스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결국 집값 상승률이 추석이 지나고 나서도 얼마나 가파르냐에 따라 강도는 달라질 거예요. 두 번째로 예상되는 규제 카드는 대출 규제입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조정 대상 지역 확대인데요. 지금 과열이 심한 마포, 성동, 강동, 화천 같은 지역들은 아직 비규제 상태입니다. 최근 급 상승 중인 이런 지역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아니고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과열지구도 아니니까 돈이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죠. 만약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가장 먼저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가 50%로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LTV가 30%로 내려갑니다. 여기에 세금 중과까지 따라 붙습니다. 1주택자가 집을 추가로 사면 취득세가 8%까지 붙고 윤석열 정권에서 유예해놨던 양도세 중과배 제도 26년 6월에는 다시 적용될 가능성이 100%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도 강화돼서 증빙 자료까지 꼼꼼히 내야 하죠. 결국 대출, 세금, 제출 서류까지 다 묶어서 진입 장벽을 올리는 방식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대출 한도를 추가로 줄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사실 지난 6.27 대책에서 이미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6억까지만 허용했죠. 그런데도 강남 서초 같은 최상급지의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불패라는 인식에 지방부자들까지도 현금을 동원하여 매수에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6억 제한과 상관없이 계속 매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더 강한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를 기존 6억에서 4억 또는 5억 수준으로 더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까지 규제하여 갭투자의 핵심인 전세금 레버리지를 사실상 전면 차단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정리하면 이번 3차 대책에서 대출 규제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를 통한 진입 장벽 강화와 대출 한도의 추가 축소라는 두 갈래로 동시에 조여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규제 카드는 바로 세금 규제입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세금 카드는 쓰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서민 부담을 고려한다는 명분이 있었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집값 정책은 공급으로 할 것이며 세금 규제는 절대 없을 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급 대책이었던 97 대책 발표 이후에 집값이 오히려 더 튀어버렸다는 거예요. 공급은 없고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하려는 심리는 이미 폭발하고 있는 것이죠. 거래 규제만으로는 사람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똘똘한 한 채의 욕망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정부가 마지막에 꺼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금 카드라는 거예요. 세금 규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아파트를 살 때 부과되는 취득세 중과부터 이야기해보면 다주택자를 제약시에 온 진보 정부가 이걸 풀어줄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합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앞에서 조정 대상 지역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2주택부터 취득세가 8.8%, 3주택이면 13.2%까지 취득세가 치솟기 때문에 규제 지역 확대가 되면 세금은 자동으로 증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정 대상 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인데요. 현재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었는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건 26년 6월부터는 무조건 재적용이 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더 시장에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공급은 더욱더 줄고 그만큼 가격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세 인상 가능성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같은 보유세는 윤석열 정권에서는 완화해줬는데 진보 정부에서 항상 그럴듯 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이미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 현실화된다면 다주택자는 물론이고 1주택 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에게도 부담이 커집니다. 이재명 정부가 당장은 세금은 안 건드린다라고 말하지만 현재는 시장 과열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세금 규제는 단기적으로 투기 수요를 눌러주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 절벽과 공급 부족을 더 심화시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을 만들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10월 현재 뜨겁게 달아오른 서울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는 3차 규제 대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규제들이 실제로 시행된다면 급격하게 치솟던 집값을 단기적으로는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결국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불을 끓여다 옆으로 번지는 격이죠. 그래서 이번 대책도 근본적인 해법이라기보다는 수요를 순간적으로만 억제를 하는 미봉책일 거라 예상됩니다. 진짜 답은 언제나 공급에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수요, 공급, 그리고 유동성으로 움직인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규제가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을 거라고 보시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 생각도 댓글로 남겨보겠습니다. 같이 토론하면서 공부해보시죠. 이 채널은 주요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를 한 달에 한 번씩 업로드합니다. 부동산 관련 내용을 데이터 기반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하시어 저랑 같이 부자 되어 봅시다.